제 사업이 쫄딱 망하자 이혼 안 해주는 대신 한 달에 400만 원씩 벌어오라던 아내와 장모. 죽도록 막노동을 해서 돈 벌어갔더니 아내는 그 돈으로 바람을 폈고 장모는 그 돈으로 사치를 부렸습니다. 끔찍했던 그날의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저는 어릴 적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큰 걱정 없이 잘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은 그렇게 큰 식당이 아니었는데 어머니께서 손맛이 좋으셔서 동네에 맛있다고 소문이 났고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큰 가게로 이전하면서 200평가량의 큰 식당이 되었습니다. 식당의 장사는 너무나 잘 되었고 직원만 13명을 쓸 정도였죠. 제가 대학생이 되고 부모님의 식당으로 체인점을 내달라고 여러 군데에서 찾아오셨고 1년 뒤쯤 부모님 식당은 본점이 되고 체인점을 3군데나 내게 되었어요. 그쯤 되니 정말 식당 장사가 아니라 큰 사업처럼 되더군요. 제가 보기에도 본점도 체인점도 장사가 너무 잘 되었고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대학 졸업하면 부모님 일을 함께 하기를 권하셨어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그때 한참 프랜차이징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흔쾌히 그러기로 했습니다. 제가 군대 전역하고 학교를 졸업하니 나이가 28살이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부모님 사업을 함께 시작했죠. 제가 체인점 관리과 영업 총괄을 맡았는데 2년 만에 체인점은 10군데로 늘어났어요. 전국 각지로 체인점이 뻗어나갔고 저는 이러다가 떼부자 되겠다 싶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버신 돈으로 건물을 사셨습니다. 30이 넘어가니 부모님께서는 여기저기 선자리를 가지고 오셨고 참한 여자 만나서 빨리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셨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늘 부부관계가 좋으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나도 결혼을 하면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기에 부모님이 가지고 오신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아내는 미술을 전공해서 화실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했고 제가 첫눈에 반할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의 소유자였어요. 제 키가 173인데 아내 키가 170이었어요. 키도 크고 늘씬한데 모든 남자들의 로망 긴 생머리를 하고 있던 아내에게 저는 바로 애프터 신청을 했어요. 그렇게 3번의 만남 후에 저는 아내에게 정식으로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4살이 어렸고 1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많이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그리웠고 그래서 아버지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혼자서 자신을 키운 어머니에 대한 남다른 효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 예쁘게 보였고 나중에 저희 부모님께도 잘하겠다 싶었죠. 실제로 부모님께 아내를 인사시키는 자리가 있었는데 아내가 너무나 싹싹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을 보고 이 여자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외모는 어떻게 보면 차갑게 보이는 아내였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였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우리는 6개월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 아내는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오빠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우리 집안이 너무 차이 나니까 사실 그게 좀 걱정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만 좋으면 됐지.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원하시는 게 있으실 텐데. 우리 부모님 그렇게 고리타분하신 분들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돼.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때 고등학교 교장이셨던 터라 그 인맥으로 선자리가 들어오긴 했지만 너무 차이가 나는 집안이라 아내는 계속해서 걱정을 했죠. 아내의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세가 많이 기울었다고 해요. 장모님께서는 전업주부로만 살아오셨기 때문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꽤나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 얘기를 하며 자주 울곤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장모님께도 아들처럼 잘하겠다고 걱정 말라고 하곤 했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모두 저희 집에서 했어요. 여유가 있어서이기도 했고 저보다 4살이나 어린 아내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어서이기도 했어요. 저는 사업차 너무 바빠서 가구나 가전이나 심지어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도 최종 결정할 때 말고는 모두 장모님이 아내와 함께 다녀주셨어요. 그것이 늘 죄송스러워서 저는 장모님께 용돈을 따로 챙겨드리기도 하고
틈틈이 선물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장모님은 백년 손님 사위가 집에 가는 날이면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서 저를 반기셨고, 우리 김서방 하면서 저를 많이 예뻐하셨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인 만큼 아내는 바로 임신을 했어요. 입덧이 심해서 아내는 가라앉을 때까지는 장모님 댁에 있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장모님 댁에 밥을 먹으러 가거나 아내를 보러 가는 날이 잦아졌어요. 김서방 요즘 집에 미연이가 없으니 불편하지? 밥도 잘못 먹고 다녀서 어쩌나? 장모님께서는 제가 갈 때마다 진수성찬을 차려주셨고, 밖에 일하는 사람이 밥을 잘 먹고 다녀야지. 장모님께서는 입덧 때문에 밥을 못하는 아내를 대신해서 늘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아내는 막달까지 장모님 댁에서 지냈고, 그렇게 예쁜 딸 아이를 낳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 아이를 보고 있으니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그 말을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아내는 최고급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했고, 그동안 고생하신 장모님께는 케이크 박스 안에 현금을 채워서 선물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시며 기뻐하시는 장모님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했죠. 그렇게 딸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쯤 아내는 산후 우울증처럼 너무 우울해했고, 아이 때문에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점점 예민해졌어요. 그런 아내 때문에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 와서 딸아이 봐주는 걸 도와주셨죠요. 하지만 아내는 시간이 지날수록 온갖 육아, 스트레스를 저에게 푸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해? 숨쉴 구멍이 없다고. 저는 그래서 아내 기분 전환하고 오라며 휴가라는 선물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혼여행 때 다녀온 하웨이 여행을 권했고, 아내는 너무 좋다고 했어요. 딸아이는 장모님이 일주일 봐주기로 하셨죠. 그렇게 하와이 여행을 다녀온 아내는 한결 나아졌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육아에 지친 아내를 위해 많은 것을 도와주려고 애썼어요. 집에 가정부도 쓰며 아내 일을 덜어주었고, 베이비시터도 평일에 붙여주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과 저는 다른 사업을 알아보고 있을 때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식당 프랜차이즈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출에 따라 매출 대비 일정 비율을 받았는데 세무적인 일들이 복잡해지면서 한 개씩 직영을 가맹점으로 돌리기 시작했고, 문을 닫는 곳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께서 분양 사무소 일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저희는 식당을 접고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그곳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했고, 저희는 결국 전 재산을 날려버렸습니다. 심지어 여러 군데에 써준 보증으로 빚을 떠안게 되었죠. 저는 그때 알았어요. 바보 멍청이라서 사기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마음먹으면 사기당할 수 있다는 것을요. 온갖 서류들을 보여주며 진짜인 것처럼 꾸미고 사기를 치는데 당할 재량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집은 쫄딱 망해버렸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망연자실 어머니께서는 식음을 전폐하셨습니다. 본가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오갈 데가 없어진 어머니께서는 결국 숙식 제공이 되는 작은 식당에 주방에 일을 하러 가셨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한때 큰 식당의 사장이었던 어머니께서 작은 식당에 주방 설거지를 하시러 가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빚이 저에게까지 독촉이 되어 내려왔고, 제가 결혼할 때 집과 차를 아버지의 명의로 했었기 때문에 저 역시 돈 한 푼 없이 집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아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당장 이혼하자고 난리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어디서 사냐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했다고 생각해? 당신 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살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내 인생 어떻게 할 거냐고. 아내의 충격적인 말에 저는 그제서야 아내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저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저와 저희 집의 돈을 사랑했던 것이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아내가 화가 많이 나서 막말을 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결국 장모님 댁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의 처가살이가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저를 예뻐하셨던 장모님께서는 빈털터리 사위를 반가워하지 않으셨고,
저를 구박하기 시작하셨어요.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는가?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어쩔 셈이야.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다가 찬물에 밥이라도 말아 먹으려고 주방에 들어가면 장모님께서 핀찬을 주셨고 냉장고에 많은 반찬 하나 못 먹게 하셨죠. 진짜 너무 서러웠고 돈 앞에 이렇게 변하는 아내와 장모님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결혼 생활은 무엇인지 후회가 되었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했던 아내는 갑자기 왜 마음을 바꿔먹었는지 이혼 안 하는 대신 나가서 돈 벌어와. 이러다가 우리 다 굶어 죽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졸업 후 가게 운영만 했던 저라 막상 어디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나이도 40이 다 되어가는 저를 써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 있기에 저는 새벽 일용직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을 나갔고 몸이 부러져라 일을 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들을 때도 방긋방긋 웃는 딸아이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래도 하루 일당이 센 편이라 몸은 고되었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번 돈은 고스란히 장모님 손에 들어갔어요. 저는 하루에 차비와 담뱃값 정도를 받았죠. 너무 서러웠고 당장이라도 이 집을 떠나고 싶었지만 그럴 돈도 없었고 오로지 딸 아이 때문에 참고 또 참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잔업을 하고 늦게 일이 마쳐서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집 앞에서 아내와 서 있는 어떤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친구인가 싶어 인사를 하려다가 멈칫했어요. 제 행색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늦게까지 잔업을 했던 터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으로 범벅이었고 새벽에 면도도 못하고 나왔던 터라 제가 봐도 거지가 형님하고 올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숨어 친구와 헤어지길 기다렸죠. 참 그 시간도 비참하더군요. 아내가 집으로 들어가고 저는 친구가 차를 타고 사라지고 나서야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돈을 벌어야 했어요.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쫄쫄 굶고 현장에 가면 그래도 오전 7시쯤에 국수를 주었고 거기서 먹는 참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안 먹고 안 쓰고 안 자고 돈을 벌어서 고스란히 장모와 아내의 손에 쥐어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온갖 핍박뿐이었습니다. 서러웠고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그러고 며칠 뒤 저의 그 결심이 확고해진 사건이 발생했어요. 예전에 집 앞에서 봤던 아내의 친구를 또 보게 되었어요. 누구시죠? 네. 누구? 아, 미연 씨 오빠분이시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호입니다. 남자는 저에게 악수를 청했고 엉겹결에 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신지? 미연이와 만나고 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저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겨우 참으며 만난 지 얼마나 되었어요? 안 지는 2년쯤 되었고 정식으로 만난 지는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안 지가 2년 되었으면 아내가 딸아이를 낳았을 시점인데 도대체 어떻게 만났나 싶더군요. 정식으로 만난 지 6개월이라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미연이한테는 저 만났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아, 네, 안 그래도 어른과 사이가 좋지 않아 따로 사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내는 저를 논팽이, 돈만 뜯어내는 한량 같은 친오빠로 한 번씩 집에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골칫덩어리 사람으로 만들어놨더군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혼당하고 딸아이를 늙은 엄마한테 맡겨놓은 사람이라고 만들어 놓았어요.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이 모든 사실을 장모가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에게 저는 그냥 돈을 벌어다주는 노예에 불과했던 것이었어요. 이혼하면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 붙잡고 있으면서 한 달에 400만 원씩 받아가는 걸 선택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남자를 만나고 돌아다녔습니다. 버젓이 처녀 행색을 하면서 말이에요. 결국 돈 많은 남자를 만나면 저와 이혼할 생각이었겠죠. 저는 이 모녀의 계략에 치를 떨었고 이대로 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아내의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아내를 미행했고 그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등을 모았습니다. 진짜 내 인생 이렇게 비참할 수 있나 망연자실하고 있을 그때
저의 친한 친구가 귀인이 되어 나타났어요. 재원이냐? 나야. 성일이. 성일이? 너 한국 왔어? 성일이라는 친구는 고등학교 시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집에서 3년을 먹고 자고 했던 친구였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유독 많이 챙겨주었던 친구였죠. 이 친구 대학 등록금까지 다 내주셨으니까요. 학교 졸업을 하고 성일이는 외국계 계열 회사에 취직을 했고 바로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같이 동업을 하자고 했어요. 자본금은 모두 본인이 투자할 테니 경영학을 전공한 저에게 실제 경영을 맡긴다는 거였어요. 좋은 조건이었고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던가요? 그제서야 저는 빛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처가 댁에는 지방으로 장기간 공사가 잡혀서 간다고 했어요. 잘 됐네 그래. 달달이 돈이나 잘 붙이게. 장모는 저의 눈도 안 마주치고 그렇게 말했고 아내는 그 소식에 기뻐했죠. 이제 걸림돌 없이 실컷 바람 피고 다닐 수 있으니 그랬겠죠. 사업은 잘 되었고 석 달에 접어들었을 때 벌써 손익분기점을 넘겨버렸어요. 점차 자리를 잡았고 친구 덕에 작은 집도 하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왔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석 달 동안 저는 달달이 처가댁으로 돈을 보내주었지만 그건 모두 딸 아이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혼 서류를 내밀자 아내는 정말 어이없다. 미쳤어?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 이혼해. 그리고 위자료도 준비해야 될 거야. 위자료? 무슨 위자료? 집 구석 망해서 지금까지 고생한 게 누군데? 누가 누구더러 위자료래? 저는 아내와 장모 앞에 그동안 제가 찍은 사진들을 던졌습니다. 둘은 깜짝 놀랐고, 그럼 아직 젊고 이쁜 우리 애가 이대로 고생만 하다가 늙으라는 건가? 오히려 다 알았으니 잘 됐네. 이혼하게.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는 장모. 그리고 아내는 위자료는 못 줘. 이딴 사진으로는 증거도 안 되는 거 몰라? 괜히 시간, 에너지, 돈 쓰지 말고 깨끗하게 이혼해. 이 남자는 네가 유부녀인 거는 아니? 딸이 있다는 걸 알아? 오빠가 그게 무슨 상관인데? 남일에 신경 끄고 내일 당장 법원에서 만나. 최소한의 엄마로서의 양심도 없는 거야. 제가 소리쳤고 그때 벨이 울렸습니다. 아내의 남자친구였죠. 물론 제가 불렀습니다. 석 달 전 집 앞에서 마주쳤을 때 그 남자가 저에게 명함 준 것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메시지를 보내어 오늘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여자의 실체를 알게 해준다고요. 남자친구의 등장에 아내와 장모가 귀신을 본 듯 놀랐고 남자친구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자친구로 만나고 있는 이 여자 제 아내입니다. 저는 이혼 서류에 첨부한 등본을 보여주었어요. 남자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야, 너 미쳤어? 날 속인 거야? 장모는 아무 말 없이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했고 아내는 오빠 내가 다 설명할게.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나가자. 남자가 아내의 팔을 뿌리쳤고 아니 여기서 설명해. 남자가 다시 등본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너 딸도 있니? 네 조카라고 했던 저 아이가 네 딸이었어? 너 정말 단단히 미쳤구나? 알고 보니 아내는 딸 아이를 낳고 출산 우울증이 왔고 그때 채팅 어플을 통해 이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솔로인 척하며 주고받은 대화들 속에서 아내는 작은 숨통이 튀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그쳐야 했지만 아내는 밖에서 이 남자를 만났고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해서 제가 붙여주었던 가정부와 베이비시터는 아내가 나돌아다니며 바람피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격이 되었죠. 심지어 혼자 힐링하고 오라고 보내주었던 하와이 여행 역시 그 남자와 갔던 거더라고요. 진짜 욕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부들부들 화를 못 참고 소리를 질렀고 장모가 무릎 꿇으며 내가 미안하네. 그냥 조용히 이혼해주게.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가 줄 위자료가 어디 있나?
자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 걸 생각해서라도 그냥 넘어가 주게. 라고 했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한 거요? 저는 노예처럼 일해서 이 집에 다 갖다 바쳤어요. 그 돈 다 어디 쓰셨어요? 둘이서 쇼핑하러 다니고 스파 다니고 마사지샵 다닌 거 제가 모르는 줄 아세요? 그래도 딸 하나 보고 지금까지 참은 겁니다. 근데 남편이 두 눈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데 바람을 펴? 멀쩡한 딸을 조카로 만들어? 당신들이 사람이야? 제 말에 아내의 남자친구는 욕을 했고 아내가 울면서 그 남자에게 오해라고 매달렸어요. 남자는 아내의 뺨을 때렸는데 그걸 보고 있자니 진짜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싶더군요. 김지호 씨, 내가 당신 상간남으로 고소할 수도 있는데. 근데 당신도 피해자인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 대신 이 여자와 만났던 날 찍은 사진이나 주고받은 메시지 다 나한테 넘겨요. 그럼 더 이상 당신한테는 연락할 일 없을 거야. 그렇게 저는 남자로부터 아내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를 입수했고 남자는 억울했던지 아내 몰래 모텔에서 찍은 사진들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정말 피가 거꾸로 쏟더군요.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이런 여자한테 그동안 수많은 돈을 주었다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하늘이 도왔다 싶습니다.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했고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혼 사유가 있었기에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저는 딸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왔고 어머니께서 딸 아이를 안고 많이 우셨습니다. 이혼 숙려 기간이 지나고 다시 만난 아내는 몸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저는 예전 잘 나갈 때처럼 차려입고 멋진 회사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아내와 장모가 깜짝 놀라더군요.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왜? 내가 언제까지 거지처럼 살 줄 알았어? 나 제기했어. 작은 회사 하나 운영해. 장모는 입이 쩍 벌어져서는 저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고 제 돈을 사랑했던 두 모녀에게 통쾌하게 복수한 것만 같아 속이 후련했습니다. 참 잔인하게도 저를 대했던 그 두 여자가 살면서 죽도록 후회하길 바랄 뿐입니다. 이후 아내와 장모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연락이 왔으나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쫄딱 망한 후 저희 어머니께 전화 한 통 안 했던 사람들이 어머니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그동안 죄송했다고 손녀 생각해서 이혼만은 돌이키게 설득해달라고 했습니다. 한 번 속은 것도 억울한데 두 번은 안 속는다고 또다시 연락하면 상간남이랑 자고 다닌 사진 다 뿌려서 동네에 얼굴 들고 못 다니게 해줄 테니 각오하라고 했더니 더 이상은 연락은 없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하는 사업이 잘 되어 예전에 잘 나갈 때만큼은 아니지만 부족함 없이 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 아이를 친딸처럼 예뻐해주는 착한 여자도 만났어요. 사람 환경 보고 판단하지 않고 속이 깊은 사람이었죠. 제 젊은 날 저는 많은 것을 잃어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